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이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입국을 위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를 도입했는데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 출국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핵과 화학무기 사용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흑인 여성 최초로 연방 대법관 후보에 오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오늘도 진행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코로나19 확진자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이 여전히 성급한 방역 완화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격리 면제가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한국 입국을 위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를 도입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초기 방역 모범국으로 떠오르며 K방역을 자랑했던 한국이 최근 3주 연속 세계에서 가장 신규 확진자가 많은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방역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등 코로나19 2차 백신과 얀센 백신 1차를 접종한 지 14일에서 180일 이내의 사람들은 격리 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자도 해당됩니다. 한국 입국자는 신속한 검역 정보를 입증하기 위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7일 해외 입국자 수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을 통한 해외 유입 차단 효과를 유지하는 동시에 입국객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QR코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Q코드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출발일, PCR 음성 확인증, 백신 접종 증명서 등 정보를 기입하고 QR코드를 받으면 됩니다. 검역심사에서 해당 QR코드를 휴대폰 사진 또는 프린트를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한국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3주간 인천공항에 도착한 총 48편의 항공기를 대상으로 Q코드를 시범 운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역 절차가 간소화해지고 검역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방역 고삐가 더 풀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 출국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유럽 순방으로 나토, EU, G7 정상회담에 잇따라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압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국가에 대한 대응을 공론화하며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화상통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러시아 지원 시 치를 후과를 직접 경고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시 주석과 회담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 정상들에게도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과 난민에 대한 미국의 추가 지원책과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입소스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은 40%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불안한 외교와 안보 상황,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등이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핵과 화학무기 사용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는 최근 나토 가입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 나토가 현지 시각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상회의 전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동맹국이 핵, 화학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사용을 막는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핵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며 생화학 무기 사용은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생화학, 방사능, 그리고 핵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추가 장비를 지원할 것이며 나토는 언제든 동맹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토는 불가리아와 헝가리, 루마니아 등의 신규 전투단 배치를 언급했습니다. 이미 나토는 리투니아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탈트 3국과 폴란드 등의 전투단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아직 나토 회원국은 아닙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서방에 군사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토 가입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흑인 여성 최초로 연방 대법관 후보로 오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오늘도 진행됐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잭슨 지명자의 과거 판결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격이 이어진 가운데 잭슨 대법관은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위원들은 22일에 이어 23일에도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잭슨 지명자는 모두 발언에서 만약 인준을 받게 되면 헌법과 지난 245년간 이어온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대한 실험을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생산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현재 9명인 연방 대법관의 증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잭슨 지명자는 여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며 판사들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히 대법관 지명자는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잭슨 지명자는 사건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다며 사실을 평가하고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법관 선서에 부합하며 자신 앞에 놓인 사안들에 대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준 청문회는 24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토네이도가 강타해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일 밤 토네이도가 뉴올리언스 일대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로우어 나인스 워드, 세인트 버나드 페리시의 아라비, 세인트 탐 마니의 라콤 지역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건물 잔해에 갇힌 채 연락이 두절된 주민이 있는지 수색에 나섰습니다. 또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상자나 피해 정도가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요오드 알약을 비축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핵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요오드 성분의 약품은 핵사고나 핵전쟁 시 치명적인 방사능 피폭에 대비하는 필수 의약품으로 쓰입니다. 지난 4일에는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자포리자 원전 단지 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9일에는 체르노빌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냉각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이 파손돼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직접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병사의 신병 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역 해병대원 A씨가 22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우크라이나 측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 검문소로 데려갔습니다.
검문소 밖에는 주 폴란드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A씨를 폴란드 측으로부터 넘겨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만 A씨가 검문소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세기 팝아트를 대표하는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초상화가 사상 최고 시작가로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시작가만 무려 2억 달러로 오는 5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됩니다. 이 초상화는 워홀이 1964년 제작한 샷 마릴린 시리즈 중 한 작품으로 한 면이 40인치인 정사각형 형태입니다. 초상화가 시작가 2억 달러에 출품된다면 예술작품에 책정된 시작가 중 최고가로 기록됩니다. 크리스티 측은 초상화 속 먼로의 얼굴에서 아름다움과 비극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아메리칸 팝아트의 정점을 찍은 앤디 워홀의 작품은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한다며 극찬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CDC는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중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의 비율이 35%라고 밝혔습니다. 일주 전 22%보다 늘었고 올해 1월 4일에 비해서는 약 90배 증가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곧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 변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2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147만 7,140명, 누적 사망자는 99만 9,82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8,88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6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92만 3,701명, 누적 사망자는 3만 8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6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7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3,476명, 누적 사망자는 2,02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3,709명, 누적 사망자는 1,71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